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작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이 역설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접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애도라는 경험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파고들였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데리다의 애도 철학, 죽음과 언어의 윤리,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걸 넘어서서 죽음, 언어, 그리고 윤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데리다가 생각한 죽음의 본질이 뭔지, 또 슬픔 앞에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흔적 개념 있잖아요. 그게 애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파헤쳐 볼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했던 애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데리다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죽음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이다. 내가 죽는 순간 나는 뭐랄까 침묵하게 되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죠. 분명 내 삶의 일부인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데도 정작 나는 경험할 수 없다니. 이거 참 곱씹을수록 기묘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데리다 사유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경험 불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죽음을 체험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고 부르고 느끼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내 곁에 있던 소중한 타자,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 즉 그 사람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데리다는 이걸 부재의 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부재의 현전.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너무나 강력하고 무겁게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런 거군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경험. 맞죠? 정확합니다. 그 빈자리, 그 없음이 역설적으로 너무 강렬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상실감, 또 슬픔, 그리고 애도의 모든 과정이요. 바로 이 타자의 부재, 그의 없음이 남긴 그 강렬한 현존 앞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했던 누군가가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타자의 부재 앞에서 우리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근데 데리다는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 자체가 언제나 유언의 형식을 띈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쓰는 글이나 나누는 말들이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에게 내가 없을 그 시점에 남겨질 마지막 메아리 같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살면서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글쓰기라니,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나 글의 무게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데리다의 통찰이 빛나는 지점인데요. 우리가 쓰는 언어, 그러니까 글쓰기나 말하기가 단순히 현재를 표현하는 걸 넘어선다는 거죠. 모든 언어 행위는 우리가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필연적으로 미래의 나의 부재, 즉 나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이나 내가 한 말은 나를 떠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으로 던져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만약 이 목소리가 녹음돼서 어딘가 남는다면 미래의 누군가는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꼭 유령의 목소리처럼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독자나 청자,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야 우리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언어 행위는 이미 죽음 이후를 상상하고 나의 부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종의 언어적 훈련과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리다가 철학함, 더 나아가 글 쓰고 말하는 행위 자체를 삶 속에서 죽음을 미리 사유하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본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소통수단 그 이상인 거죠.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글쓰기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막 울부짖고 떠나간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고 또 그 사람 기리는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데리다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봤군요. 예,
데리다님 이 행위를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아주 필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가져온 상실감, 그 절대적인 부재는 사실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말로도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말하기가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거나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데리다에게 애도는 언어의 한계 지점, 그러니까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상실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뭐랄까 처절한 윤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울부짖음, 그 이름 부름, 그 글쓰기는 사실 남겨진 사람이 슬픔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탱하면서 떠나간 이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지 않고 이어가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데리다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철학자였던 레비나스를 애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에 대한 글을 썼던 행위를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죽었지만 데리다는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또 그의 사상에 대해 글을 씀으로써 레비나스를 자신의 삶과 생각 속에 계속 살아있게 만든 거죠. 이건 단순한 추억 회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떠나간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윤리적인 응답인 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죠. 그렇다면 데리다가 말하는 애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슬픔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네요. 오히려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윤리적 결단, 사랑의 약속,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과거에 묻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내 현재 삶 속에서 계속 그를 살아 숨쉬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 정확히 그렇습니다. 데리다에게 진정한 애도는 바로 망각에 대한 저항이에요.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떠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나의 일부로 계속 안고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와 흔적, 그 트레이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흔적이요? 아까 철학이 유언의 형식을 띈다고 할 때 잠깐 나왔던 그 개념 맞죠? 네, 우리가 간직하는 사진 한 장, 계속해서 부르는 고인의 이름, 그 사람이 남긴 편지나 기록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억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망각에 저항하는 도구이자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그냥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을 걸고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타자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애도는 단순한 상실감의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언어와 다양한 형태의 흔적들을 통해서 떠나간 이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지속시키려는 책임의 행위인 것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두고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추모사를 읽는 그런 행위들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망각에 저항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었군요. 와. 그렇죠. 어쩌면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단절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언어와 기억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을 넘어서는 책임감의 발현인 셈이죠. 여기서 드디어 데리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흔적, 트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기는 말, 글, 사진 같은 모든 표현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부재 속에 현존을 담고 있다는 의미였죠. 내가 지금 여기에 남긴 이 말이나 글은 그 순간에는 나와 함께 있지만 동시에 이미 나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언젠가 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 흔적들은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들리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흔적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야말로 타인이 나를 애도할 수 있게 만드는 혹은 내가 타인을 애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호예요. 예를 들면 모래사장에 남은 발자국. 그 발자국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는 부재를 증명하는 현존하는 흔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기는 거의 모든 것이 흔적이 될 수 있겠네요. 편지, 일기, SNS 게시물,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긴 인상까지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남긴 글들은 내가 죽음 후에 마치 유언처럼 읽힐 수 있는 거죠. 유언은 물론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명시적인 흔적이지만 데리다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글쓰기가 이미 잠재적인 유언의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내가 찍혔던 사진은 지금은 부재하는 나를 현재로 불러오는 강력한 장치가 되고요. 녹음된 목소리나 영상 기록들은 애도 속에서 마치 나를 잠시나마 되살리는 것처럼 기능할 수도 있죠. 결국 내가 남긴 이 모든 흔적들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빈자리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불가사의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긴 그 수많은 흔적들,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할 때 사용하는 뭐랄까 일종의 도구나 자료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데리다는 분명히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 지점이 이 논의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의 fascinating 히어리어인데요. 흔적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이미 죽음을 전제한 언어의 운동이고 또 타자와의 관계를 나의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든 지속시키려는 그런 근본적인 윤리적 충동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철학 자체가, 더 나아가 모든 언어 행위가 유언의 형식을 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 자체가 이미 애도의 준비이자 관계 지속의 약속? 뭐 그런 거군요. 네, 흔적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물, 박제된 기념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해석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남긴 글을 누군가가 읽고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흔적은 죽음이라는 절대적 단절을 넘어서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을 지녀요. 따라서 흔적을 남기고 또 타인의 흔적을 읽고 해석하며 기억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차원을 갖게 되는 거죠.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도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존재와 부재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의 통로인 셈이죠. 와, 오늘 우리는 데리다라는 한 철학자의 깊은 시선을 통해서 애도라는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아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죽음은 본질적으로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없고 언제나 타자의 부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애도는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감정 상태를 넘어서서 언어와 흔적이라는 매개를 통해 떠나간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윤리적 결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애도하는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깊은 메시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그냥 잠식당하기보다 기억과 흔적을 통해 관계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데리다가 말하는 애도의 윤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무심코 남기고 있는 말들, SNS에 올리는 짧은 글이나 사진 한 장,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당신의 흔적들.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것들이 언젠가 당신의 부재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기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소중한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당신만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요? 혹은 당신은 어떤 흔적을 통해 떠나간 누군가를 기억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데리다의 성찰에 기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언어 행위가,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조차도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예견된 미래의 부재를 향한,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누군가를 향한 잠재적인 유언과 같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말과 글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흔적이 미래에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시나요? 이 질문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은 파장을 일으키길 바랍니다.